나에 대한 최상의 조언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삶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 자기 결정의 원칙. 라인하르트 K. 슈프랭어 지음, 홍명희 옮김. 프롤로그. 당신은 지금 거실에 안락의자나 책상 앞에 앉아 있거나 정원의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을 수도 있고, 급행 열차로 여행 중이거나 혹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이 책을 뒤적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당신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 책을 읽는 것 말고 당신이 진정으로 기꺼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순간 몇 가지 생각들이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바하마 제도의 해변에 누워있는다거나,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베네치아를 거닌다거나, 알프스를 누비고 다닌다거나, 친구들과 파티를 벌이는 등, 이렇게 지금 당장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이제 나는 당신을 위해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 당신은 지금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언제나 하기를 열망했던 일을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다. 지금 즉시 카리브해로 향하는 비행기를 예약할 수도 있고, 산에 오를 수도 있으며, 친구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열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정말 순 엉터리 수작이로군.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마치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이야. 그리고 당신에겐 틀림없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당장 하기에는 불가능한 이유가 100가지는 떠오를 것이다. 이곳의 모든 일을 그렇게 간단히 그만두거나 팽개칠 수는 없어. 지금 현재로서는 여행 경비가 없어. 내일은 직업상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게다가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친구 모두를 불러 모으자면 저녁 시간의 반은 지나가 버릴 텐데. 물론 이런 것들은 모두 심각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원하는 일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당신이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결과가 있을 뿐이다. 어쩌면 은행 잔고가 바닥날지도 모르고,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며, 함께 일을 쉬고 즐기자며 친구들을 설득해야 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사무실에는 거짓말을 둘러대야 하고, 친구들과 파티를 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어떤 일을 하거나 하게 할 때 우리는 이처럼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항상 의식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점점 더 강력하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려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까? 직업을 내던져 버리려면 얼마나 있어야 할까? 배우자와 헤어지려면, 다른 나라에 살려면.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가능한 대안들을 검증하고 그 결과 치러야 할 비용을 저울질한다. 비용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비용을 비교한 결과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결정은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된다. 우리가 매 순간 실제로 행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러한 비용 비교의 결과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동적인 역할을
대개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희생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불만이 누적되고 나아가 자기 연민에 빠지곤 한다. 자신의 고유한 인생은 늘 어긋난 길로만 가며 파티는 언제나 어딘지 모르는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다. 당신은 어떤가? 누군가가 공공연히 당신보다 흥미로운 삶을 영위하면 가끔씩은 슬그머니 질투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가? 당신도 흥미진진한 인생에 발을 들여놓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감정이 생기는 때가 있지 않은가? 때때로 불만족스럽지 않은가? 아니면 조금은 지나치게 만족스럽다고 느끼는가? 추측컨대 당신도 당신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당신의 인생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어쩌면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어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력, 불안한 노동시장, 기회의 상실, 혹은 단순히 생에 대한 지나친 진지함,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꿈의 실현을 방해할 것이다. 당신은 이런 상황 앞에서 중얼거릴 것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었더라면. 그러나 한 번쯤 삶에 대해 심각하고도 엄숙한 태도로 시간을 내어 찬찬히 생각해 본다면 틀림없이 당신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당신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당신 자신이 현재의 상황에 처하도록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분명 당신의 선택이었다. 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자유나 부자유, 즉 당신의 인생을 새로이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인생의 자유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자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개인적, 직업적 상황을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당신은 또한 언제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순수한 생각만으로도 때로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방금 배우자와 다투었다거나 끝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상관으로부터의 또다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후라면 이런 얘기들이 회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할 것이다. 헛소리 작작하라고. 혹은 당신의 자녀가 반항기에 들어섰다거나 도처에 문제가 산재해 있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며 마침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야 했다면 틀림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주장한다. 아니, 분명히 있다고 말이다. 지금 네, 하지만 하는 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려는 사람에게는 나는 아직은 잠시 참아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물론 좀 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들을 고려해 본다면 스스로 선택했다는 보편적인 진술은 당연히 점점 더 복잡해질 것이다. 위에서 예시한 것처럼 상황이 간단치 않은 경우가 자주 있다. 때때로 결정이란 복합적인 것이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소위 상황의 압력에 처하기도 하고 운명적 타격을 입기도 하면서 주변 여건에 맞추어가며 살아가고 있다. 그럴듯한 항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모든 네, 하지만에 해당하는 사유들에 대해서도 차차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선은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당신의 인생에 매우 유용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결정은 당신 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사고를 실험해보고 그 유용성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당신을 이 책으로 초대하는 바이다. 선택에 관한 3가지 이야기. 나는 이 책에서 어떻게 하면 난관을 좀 더 잘 헤쳐나가고 정신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할 것이며 어떻게 스스로 적응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또한 소위 말하는 긍정적 사고 방식도 내가 이곳에서 다루고자 하는 테마는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위로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문제를 흐려놓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수동적이고 나약한 채로 머물게 만든다. 이 책에서는 당신이 삶을 영위하는 데 늘 동반되는 의식에 대해 다룰 것이다. 즉, 당신만의 인생이 올바른 궤도에 놓여 있다는 느낌, 일관성, 명료함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떻게 해야 당신이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일상의 불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주의하에 둘 수 있을 것인지 보여주고자 한다. 이 책은 당신 스스로 당신 인생의 지배권을 장악하도록 도울 것이다. 본디 그것은 당신 것이었으므로.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생각들은 기업에서의 리더십에 관한 글에서 내가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다. 동기 유발의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책들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이 비단 직장 생활에서만 자극제가 되고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자극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책의 제1장에서 나는 일상적인 무력감을 기술하는 것을 시작으로 당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일상적 행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의식하는 문제에 대해 명백히 설명하고 그 결과로서 개개인의 행복의 대차 대조표를 기술할 것이다. 나는 또 행동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행복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라는 것이 나의 주요 테마이기 때문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당신이 늘 그렇게 여겨왔듯이 당신과는 배치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하에 자기 스스로 결정한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동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당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이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무언가를 행하고 변화시키려는 동기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당신은 이러한 에너지를 내부로부터 끌어내거나 혹은 외부로부터 가져오기도 한다. 즉, 당신은 인생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타인에 의해 조종되도록 방치할 수도 있다. 전자는 당신 자신이 삶의 원천이자 근원이 되는 경우이고
후자는 당신을 둘러싼 환경과 그 반응으로서 당신 삶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삶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은 서로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구분된다. 그리고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당신이 내적인 입장을 어떻게 견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2장에서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기술했다. 즉, 당신이 타인으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는 경우이다. 타인이 당신을 밀거나 당길 경우 어떠한 효과와 동반 현상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 금전, 상여금, 칭찬이나 질책, 모범, 모든 종류의 미묘한 매수 등의 수단을 동원한 각종 보상에 당신의 동기가 좌우되도록 내버려둘 것인지 하는 등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나는 묻고 싶다. 보상이란 과연 우리가 익히 믿어온 것처럼 진정으로 멋진 것일까? 혹시 보상과 징벌이란 동일한 메달의 양면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 메달이란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당근과 채찍의 시스템에 얽매이도록 스스로를 내맡긴다면 인간의 자주성과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달리 표현해서 자신의 고유한 길을 가려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3장의 테마는 에너지가 내부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을 자기 손안에 쥐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당신이 능동적이 되고 스스로 인생을 지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이상 타인으로 하여금 당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동기에 의해 결정 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당신이 인생의 행복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사고방식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어떠한 생각들이 당신의 자의식을 강화시킬 것인가? 스스로 결정한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몇 가지 사고 유형의 단순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강연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금방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이 나의 의견에 찬동하는 경우가 있곤 하다. 그들은 말한다. 맞아.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생활 여건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면 그들은 엄청난 저항감을 드러내곤 한다. 내가 행동을 촉구하면 그들은 풀이 죽어 거부의 몸짓을 해보인다. 꿈 같은 얘기일 뿐이야. 모든 게 이론일 뿐이지. 그 중에서도 최악의 비난은 철학하는군 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오성은 매우 신속한 자극 반응 기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의 경험과 합치되는 것에 대해서만 옳다고 긍정하고 다르게 축적된 경험은 틀린 것으로 간주하려는 속성이 있다. 유사한 경험을 했을 때에는 옳다라고 확정짓고 상이한 경험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규정짓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방어하는 것이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했다고 믿지만 실은 그저 우리 내부의 박물관을 복구하고 있는 것뿐일 수도 있다. 따라서 나는 몇몇 부분이 상당히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이 책을 그 즉시 한 옆으로 치워버리지는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때로 놀라움과 당황은
진실에 대한 통찰에서 생겨나기도 한다. 어쨌거나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의문들을 이 책 속에서 재발견하기를 바랄 뿐이다. 문제는 실용성이다. 사고의 세계에서 우리 모두는 일종의 이주민이다. 나 역시 한 사람의 실질적인 이주민이다. 나는 하나의 사고가 적절한지 어떤지보다는 실질적인가의 여부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의문들을 통해 내가 실질적이라고 이름 붙인 것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당신도 자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질적일까? 이 사고는 나를 강화시키는가 아니면 약화시키는가? 이러한 물음은 내가 제시한 논거들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혹은 절대적 의미에서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용한지 아닌지에 관한 물음이다. 따라서 이 책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는가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나는 어떤 종류의 도덕적인 진술은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당연히 어떠한 사회적 규칙에 관해서도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테마는 아니다. 나는 규범이나 규칙이 아니라 개별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결정 행태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개인의 자기 책임 의식이라는 의미에 입각해서 실질적일 수 있는 사고 패턴을 개발하는 일이다. 나의 관심사는 개개인이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에 있다. 맨 먼저 하나의 사고를 거부하기 이전에 그 사고가 유용하게 기여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권유하는 바이다. 만일 그렇다면 스스로 결정하라. 당신이 사실이라고 생각한 바에 따라 당신 자신을 위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당신이 알고 있는 최상의 가장 가치 있는 조언자에게 문의하는 것이다. 즉, 바로 당신 자신에게. 무엇이 당신에게 좋은 것인지는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다. 자유와 자율, 자기 책임의식은 쉽게 주어지지도 않지만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학습하고 재차 갈고 닦아야만 한다. 이 책은 자유로운 인류의 원형에 대한 믿음을 계속 성실히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정신적 이주민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저 유명한 뮤니 하우젠 독일의 가공모험담 작가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스스로 늪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극과 침묵의 조언을 주고 이 일을 제기하며 참여해준 카린 바이키 푸너와 브리타 크로커, 그리고 누구보다 이러한 책이 예전에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빈의 바그너에게 감사한다.